하드코어 뉴스 계기 시간 설전입니다. 네. 처음에 외우고 하는 거예요? 아니죠. 이제 이게 벌써 제가 한 3년 됐습니다. 그럼 좀 바꿔보라고.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만든 가장 핫한 뉴스만을 골라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뉴스 빅얘기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계속 똑같아. 아니 원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시간에 기계적으로 가는 거예요. 기계적 하는 거예요. 이번 주 같으면 드디어 개판 선거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설전 시작하겠습니다. 그거는 이따가 저희가 이제 변주를 좀 주니까. 네. 제작진에 미리 연지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이제 봄입니다. 바야흐로. 예. 그래서 뭐 이제 길가에 벚꽃도 많이 피고 또 이제 뭐 개나리도 피고 그랬는데 봄하면 뭐 생각나는 어떤 뭐 시 귀절이라든지 아니면 노래 같은 게 뭐 있으신가요?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이게 저게 아니에요? 봄나랑 간다. 돌아가신 조병화 선생님이 예. 가장 좋아하던 노래였어요. 이게 누구 노래죠?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뭐 노래는 잘 안 하시죠 원래? 나리 개나리 입에 따다 물고요. 계속. 안 하겠다는 걸로 제가 알아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요번에 이제 그 총선에서 이제 가장 뭐 많은 연령대가 60대 이상. 이게 이상. 내가 이 방송을 통해서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왜 60대 이상이라고 해요? 60대 몇 명, 70대 몇 명, 80대 이상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겁니다. 고령화 시대니까. 미국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아하. 일본에도 그렇게 나와요. 근데 나를 왜 60대 이상 우리 어머니하고 같이 동급으로 노느냐고. 우리 어머니 생각 다르고 내 생각 다른데. 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좋은 얘기세요. 이건 지금 60대는 청년이잖아요. 100세 이상 노래가 나오는데. 이상 전 청년께서 제안해 주네요. 도대체 난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내가 이 자료를 보면서 이 친구들 전부 다 또 단두대요? 단두대 정도가 아닙니다. 이 처벌해야 돼요. 노인 모욕죄. 뭐 민감. 굉장히 민감해졌어 내가. 아니시라면서. 예, 아니지. 근데 왜 아직까지. 흥분하세요? 이제 노인도 아니시네. 이제 지금 60인데. 아니 어쨌거나 60대 이상이 이제 가장 많은 연령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70대, 80대도 포함이 된 겁니다만 근데 이제 이번에 사실 그 부동층 승보토가 40대가 될 거라는 전망이 뭐 많더라고요. 뭐 그에 대해서는 뭐 그렇지도 않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요. 저는 그 말씀에 동의를 안 하는 이유가 모든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해서 투표율이 이 지난번 총선 오고 하면서 20대의 투표율, 30대의 투표율보다 이 50대, 60대, 70대의 투표율 있잖아요. 네. 이쪽은 투표율이 자꾸 올라가고 이쪽은 투표율이 자꾸 내려가요. 이게 20대, 30대가 거꾸로 올라가 줘야 되는데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했던 것은 오후 3시 이후에 60대들의 60대, 70대, 80대 아니에요. 이러니까 이 차이가 거꾸로 거기 약간 내려가고 이쪽은 약간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40대 변수는 크게 없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꼭 그렇지 않은 게 18대 총선에 비해서 19대 총선의 20, 30대 투표율이 올라갔어요. 꽤 많이. 그리고 지난번 지방선거 때, 네네. 대통령 선거 때는 또 더 올라갔고요. 예, 많이 올라갔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약간 그 공천 내용 이런 것 때문에 실망한 분들도 좀 계시고 그래서 예, 그래서 고령층의 투표, 적극 투표 의사가 예전보다 네. 조금 낮아진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어서. 네네. 예. 근데 이 과거에는 40대에서 이기면 이긴다고 그랬어요. 10년 전만 해도. 네네네. 지금 고령화가 10년 동안 진행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50대에서 이겨야 이기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도 문재인 후보가 40대를 이겼거든요. 근데도 40대를 이기고도 졌어요. 그 얘기는 그 당시에 55세 이상 그쪽부터 시작해서 많이 졌거든요. 60대 가면서. 이번 경우도 이제 젊은 층은 야당 지지, 고령층은 여당 지지 이렇게 크게 나뉘어 있는데 그 중간이 40대가 아니고 50대예요. 50대다. 50대가 어느 쪽 손을 들어주냐에 따라서 이 세대 간 투표 양상에서 무게추가 50대 쪽에서 많은 표를 얻는 쪽으로 기울 거다. 이제 총선이 그 지난주에 말이죠. 저는 정말로 기대가 된 게 두 분이 다음 주 정도 되면 어떤 판세를 대충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아마 앞으로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우리 다음 주 녹화할 때는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어제 밤을 새웠습니다. 판세에 제가 지나가고 전국에 표를 놔놓고
이러니까 저는 일주일 동안 배도는 말이 계시니까 또. 격변이 벌어졌는데 예. 나의 예상을 완전히 깨고 지금 현재로서는 만약 오늘 투표가 있다면 네네. 새누리가 176석 예, 그리고 새누리 성향의 무소속이 다수를 차지하는 무소속이 9석. 그럼 새누리가 180석을 넘게 돼요. 네네네. 그럼 민주당이 불과 85석 정도. 아하. 그리고 국민의당이 24석 정도. 그리고 정의당이 대단히 미안합니다. 6석. 넉넉 작게 잡아서 6석. 아니 그럼 저기 작아지면은 지난번에 좀 말씀하셨을 때는 뭐 새누리당이 뭐 한 150석 정도밖에 안 되고 그렇게 지났는데 봤는데 많이 늘었는데요? 예, 인류 다야 구도가 확실히 이제 깨지지 구도 싸움이. 않으니까 그 영향이 계속 진행이 되는데 이 인류 다야 구도에 이 박빙으로 조금 접근했던 게 자꾸 벌어져요. 그래서 이변이 없는 한 이대로 간다면 새누리당이 그 압승을 할 가능성이 있다. 아하. 이렇게 봤어. 난 이것도 바람직하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아하. 이렇게 되면 이제 여당에 대한 야당의 견제가 나는 좀 어려워지지 않느냐 이렇게 봐요. 동의하시는 거예요? 원래 제가 그렇게 해서 그랬죠. 아하. 그래서 저는 180 플러스 알파가 새누리당 플러스 친새누리 무소속의 의석으로 봤는데 이 알파가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도 좀 있어요. 아하, 알파가요. 예. 그러니까 180 빼기 몇 석이 될 가능성도 좀 그래도 있다. 어쩌면 뭐 이제 두 분의 생각 뭐 비슷하시죠? 아니 어쨌든 내가 앞으로 이제 전스트라무스를 유스트라무스로 물려주려고 그래요. 아니, 그거는 야, 예측이 맞았던 것 같아. 예측이라기 지금까지는 오늘 아침에 내가 거의 밤을 새우다시피 하면서 나는 이런 일로 밤 안 새워보는데 재미 붙이니까 이게 재밌더라고요 이게. 경쟁이 이게 치열해지면서 또 약간 좀 도를 넘은 경우도 지금 이제 속속들이 이제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2주의 총선 뉴스 유세할까요? 아니면 저격할까요? 여야의 날선 선거전입니다. 김우정 대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그 저기 어부바 그걸로 좀 재미를 보셨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큰형님 컨셉을 해서 이제 업어주고 있고. 김종인 대표 같은 경우는 경제학자고 그러다 보니까 그 수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인용하고 또 강연하듯이. 그리고 이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약간 모범생. 근데 김무성 대표는 제가 보기에는 그분이 이 몸으로 많이 표현하세요. 절하고 어부바하고 만세 부르고 원래 손수건 꺼내서 비석 닦고 이런 걸로 주로 하거든요. 근데 원래. 되게 이제 이런 게 이 어떤 발달 단계로 보면 되게 유아기에 하는 행동이에요. 사실은요 대중에게 가장 먹혀야 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히틀러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프로파간다 제1원칙이 대중을 12세에서 13세로 생각하라. 그렇게 깊은 이론이 있었어요. 예. 히틀러가 항상 그 점을 강조를 해요. 대중에게 뭔가 어렵기를 얘기를 하고 복잡한 수치 얘기하고 하면 대중은 전부 다 고개 외면해 버린다. 대중에게는 간단하게. 그러면 나라가 망하잖아요. 내가 대통령이 출마하면 딱 한마디 말 거야. 5월 당조대. 아니 간단하게 하는 거야. 좀 좋은 나라 만든 사람을 예를 들어서 좀 하셔야지. 아니 그럼 저기 앞으로 제가 조심하겠습니다. 김종인 대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분은 보세요? 예. 이분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이제 전 변호사님이 너무 어렵게 얘기하면 대중이 못 알아듣는다 고개 돌린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언론이 이걸 또 다 정리해서 뉴스에 전달을 해줘요. 그 덕분에 우리가 알아듣는 거지. 그냥 현장 동영상을 보면 교수님 스타일의 뉴스이긴 한데 되게 재미없고 알아듣기 어려운 강의를 하는 교수야. 나는 김종인 위원장이 뭐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뉴스를 보고도 내가 솔직히 말하면 자유경제원장도 지냈고 제가 경제 공부 열심히 했는데 내가 못 알아듣겠어. 학도인데 최소한. 학도는 너무 세지. 경제학도. 나도 그 경제학 멘토 14일이게 된다. 거기 공동 여자 이름이 올라가 있는데 아니 진짜 알아듣기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그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로 이제 웃는 얼굴이 많이 나오고 이렇게 악수 많이 하시고 뭐. 안 웃던데 요새. 아 그래요? 그래도 목이 쉬어 있고 한 거 보니까 이제는 이제 정치인 때가 좀 묻긴 묻었구나. 요즘에 표정이 안 좋아요 안철수 대표가? 안철수 의원이요? 얼굴이 무릎팍 돋아 나올 때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 차이가 제가 정치할 때하고 썰전할 때 차이만큼 나는 거야. 지금 양적 완화 얘기가 나왔잖아. 양적 완화가 이제 그 확장적 통화 정책 또는 통화량 확대 정책을 좀 말하는 쉽게 거예요. 얘기합시다. 그냥 돈 찍어내는 돈 푸는 거예요. 돈 근데 이게 찍어내는 왜 거. 이게 문제가 되냐면 저금리를 해주면 기업들이 금융 부담이 줄어드니까 투자를 많이 할 거 아니냐. 그렇죠. 이래서 이제 불경기에는 저금리 정책을 쓰는데 지금 우리가 초저금리 시대에 이미 살고 있어요. 금리 가지고는 경제를 못 움직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돈을 바로 풀자. 네. 근데 우리 법이 정부가 직접 한국은행에서 차입을 못하게 돼 있어요. 한국은행에서 돈 찍어서 정부에 못 주게 돼 있다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정부가 국채를 발행을 하고 그리고 시중금융기관이 국채를 매입해서 갖고 네. 있으면 그 국채를 한국은행이 다시 사줘가지고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을 더 풀어서 통화량을 늘려서 사람들이 돈이 많아진 것 같은 착각을 하게 해가지고 저기 괜찮나 보다 돈 써야겠다 이렇게 만들겠다는 건데 다른 경제 주체들이 바보예요 지금. 근데 그것도 한 이유가 있고 또 하나 미국이 양적 완화를 시도를 한 이유는 가계 부채, 모기지 때문에 부채가 막 워낙 많아서 파산하는 가계가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8년도 리먼 브러더스 네. 파산 사태로 인한 국제금융위기 미국발. 그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돈을 왕창 풀어가지고 달러의 가치를 떨어뜨리면서 이 빚을 쉽게 갚을 수 있도록 돈을 막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중에 돈이 많이 들게 되면 사람들의 빚 갚을 여력이 좀 더 생기겠죠. 그리고 달러가 흔해지면 달러 값이 떨어져갖고 미국 상품의 수출이 좀 더 잘 되겠죠. 근데 이게 경제학에서는 이웃집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이라고 그래서 이걸 하지 말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등달아서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일본은 네. 지금 마이너스 금리까지 가버리는데 그 두 나라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기축 통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렇죠. 예.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그리고 화폐이기 때문에. 이제 중국도 이제 드디어 기축 통화화가 됐단 말이에요. 중국도 이제 앞으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원화는 기축 통화가 아니에요. 안 돼요. 이거는 옆에 일본, 중국, 미국, 멀리는 미국까지 온갖 눈치를 다 봐야 되는 건데 근데 자기들은 양적 완화라는 이 무기로 개입하는 정도가 아니고 환율을 갖고 놀죠. 예, 환율을 갖고 노는 거예요. 자기들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 사람들 얘기는 내는 마음대로 할 거야. 너는 그거 하지 마. 너 힘도 없는 게 우리가 일진이니까 일진은 마음대로 하는 거고 너는 일진도 아니고 이진 삼진인 주제에 까불고 있어. 이분은 그러면 그냥 자기 어떤 그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냥 얘기하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문제는 네. 이 양적 완화 정책이라는 게 이제 일본은 잃어버린 네네네. 20년의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베노믹스라고 해서 이걸 했단 네네네.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일본에서의 평가가 아베노믹스가 아니고 아베노미스테이크라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효과가 없어졌어요. 전부 다 착시 효과만 낼 뿐이지 오히려 국민 경제의 건전성을 해치고 기초 체력을 고갈시키는 정책이에요. 근데 이게 신자유주의 시대에 이른바 화폐를 가지고 장난쳐서 경제를 움직일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론에 따른 건데 우리 경우는 물가 인상률도 낮고 우리가 그리고 이자율도 낮고 성장률도 낮고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시중에 통화는 많아도 기업들은 천조 원 가까운 현금을 끌어안고 있고 그죠? 그다음에 5만 원짜리 찍어서 돌리면 반 넘게 어디 금고로 다 들어가 버려요. 이 판국의 통화량을 늘려가지고 무슨 경기 부양이 된다는